잠깐! 영상에 대한 질문 또는 이 마케터를 더 알고 싶다. 더보기란 혹은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AMPN 글로벌 광고 퍼포먼스 2팀 김상현 팀장. 네, 광고 퍼포먼스 2팀 주겸이 드립니다. 네, 오늘은 저희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기로 했었죠? 오늘은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많이 물어보셨던 거예요. 이제 저희는 어떤 광고를 하면 좋을까요라는 질문을 굉장히 하였는데요. 네. 그래서 우리 광고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제 미디어 믹스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금 벌써부터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는데 일상의 콘텐츠 동해번쩍 브이로그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계란이님 안녕하십니까? 네, 기다려주셔서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오늘 편하게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많은 분들이 질문해 주셨을 때 한 3가지 정도 고민사항이 있었거든요. 그죠. 그 중에 각 3가지는 이제 노출이 안 된다는 분들, 네. 그리고 유입이 안 된다는 분들, 그쵸. 그리고 또 전환이 진짜 안 일어난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자신의 브랜드의 목적과 이제 목표에 따라서 이제 필요한 매체든 선택에 따라 달라져요. 그 효율 자체가. 그렇게 한번 예로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실 수 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몽키쌤님 오늘도 와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네네, 계란이님. 네, 그쵸. 맞아요. 연락 정말 많이 받으시죠? 네, 그쵸. 네네. 파워링크 쇼핑 검색 얘기만 조금 많이 하다 보니까 광고를 할 수 있는 영역이 네이버 말고는 없는 건가 뭐 이런 의구심도 사실 들 수밖에 없기는 하죠. 무수히 많죠. 네, 근데 사실 물론 이 네이버라는 채널 자체가 굉장히 기본적인 광고 매체다 보니까 좀 선행할 수 있는 광고 중에서는 제일 메인이 될 수밖에 없긴 하지만 사실 이 광고만 활용한다고 해가지고 뭐 광고 성과가 개선이 되거나 매출이 증대가 되거나 효율이 개선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미디어 믹스의 활용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관련해서는 저희가 아까 앞서 3가지 고민 말씀드렸잖아요. 노출이 잘 안 된다. 유입이 잘 안 된다. 전환이 안 나온다. 그럼 이 중에서 결국엔 광고 목표나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진행해야 될 매체들의 조합이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고민들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이제 보시다가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바로바로 질문해 주세요. 네. 그러면은 일단은 사실 노출이 잘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고민이 노출이 잘 안 된다. 노출이 잘 안 된다. 네, 첫 번째. 네. 노출이 잘 안 된다. 사실 노출이 중요한 광고주들 같은 경우는 목적이 그냥 단순 노출이 아니에요. 노출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목적은 사실 브랜딩이거든요. 그죠. 네. 결국에는 브랜딩과 인지도. 사실 이제 노출이 고민이라고 하신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우리의 브랜드를 어떻게 알리고 싶은지, 얼만큼 확산시키고 싶은지, 브랜드 인지도를 끌어올리고 싶은지에 따라서 이런 노출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브랜딩에 앞서서는 아직 우리 브랜드를 모르거나 광고 비용을 아무리 쏟아 부어도 뭔가 검색량이나 커리스의 증대가 없고 그 다음에 유입도 시원치 않다 라고 했을 때에는 여기 좀 특화된 매체들을 진행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네이버 검색 광고나 방금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쇼핑 검색 광고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키워드나 검색어에 의해서 노출이 되는 구조거든요. 그러면 그 유저가 검색하지 않으면 우리 브랜드가 노출이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입찰가 기준이다 보니까 입찰가를 많이 올려놔야지만 상순위 노출되기 때문에 입찰가에 대한 부담감, 결국엔 광고 예산에 대한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조금 적은 예산으로 많은 노출량을 확보할 수 있고 인지도까지 확산시킬 수 있는 채널, 대표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대표적으로는 GDN이 있죠. 네. 그렇죠. 대표적으로는 일단 GDN, 즉 구글 상품이 있는데요. 이제 구글 같은 경우는 지면 자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실 이제 국내 이제 제휴 매체 채널 자체가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상품이다 보니까 좀 이런 다양한 지면의 노출량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이 구글, 즉 GDN, 구글의 디스플레이 네트워크 배너 광고를 활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구글 이제 즉 GDN 같은 경우는 단순히 이제 제휴사나 이런 언론사 뉴스 지면 말고도 또 있는데요. 어떤 게 있죠? 뉴스 지면 언론사 말고 이제 뭐 구글 매체는 이제 지메일, 그죠. 그리고 지메일도 그렇고 유튜브 광고,
그쵸. 네, 그 이제 많은 매출이 보유하고 있으면서 이제 그만큼 그런 매체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노출량도 많다는 장점이 있죠. 네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주원님. 주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주원님께서도 이제 계란이님과 동일한 생각이라고 하시네요. 그렇다면 주원님도 오늘 저희 라이브 좀 잘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네요. 그죠. 네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저희 교민대리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단순히 뉴스 지면이나 이제 구글 이제 매체들뿐만 아니고 가장 저는 강조 유튜브 채널이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네, 요즘에 물론 그 메타 즉 페이스북이랑 인스타그램도 많이 진행하긴 하시지만 사실상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이 시간 자체가 굉장히 깁니다. 네. 네, 평균적으로 일평균 3-4시간 정도 유튜브를 이제 시청하는데 시간을 투자한다라고 하니까 사실상 거의 이제 하루에 5분의 1 이상은 유튜브 채널을 시청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정도인데요. 이런 다양한 지면과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많은 노출량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또 가장 중요한 게 포인트가 뭐냐면은 구글 같은 경우는 결국 또 타겟팅이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타겟팅이 가능하죠. 근데 솔직히 이제 어쨌든 네트워크 매체뿐만 아니고 다른 채널들도 마찬가지긴 한데 기본적인 타겟팅은 가능하긴 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고도화된 타겟팅이나 혹은 여기 좀 디테일한 관심사라든지 결국에는 그 고객이 갖고 있는 가치관과 매칭할 수 있는 타겟을 보유하고 있는 매체들은 많지는 않아요. 네네. 네, 대표적으로 저희가 메타, 그 다음에 이제 구글이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단순 노출량만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채널이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타겟, 우리가 원하는 지면에 조금 디테일하게 노출량을 확보할 수 있는 채널이 이제 구글 쪽이다 보니까 이쪽 조금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주원님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원님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유튜브 같은 경우는 조금 광고 상품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좀 몇 가지 설명을 한번 우리가 드려볼까요? 유튜브 광고도 이제 또한 이제 방식이 또 다양해요. 네네. 네, 그 중에 대표적으로 꽂자면 이제 인스트림 광고나 범퍼헤드 광고. 그쵸. 네. 그래서 이제 인스트림이랑 범퍼헤드 같은 경우는 유튜브를 시청할 때 노출되는 그 광고 네. 아시죠? 이제 그 광고 상품이라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익스트림 광고 같은 경우는 요거는 저희가 영상을 본 다음에 바로 건너뛸 수가 없어요. 맞아요. 네. 5초 뒤에 가는 네, 거죠. 최소 5초 이상 영상을 봐야지만 건너뛸 수 있는 광고고 그 다음에 15초 동안 무조건 봐야 되는 그러니까 약간 강제성이 있는 광고인 건데요. 간단히 얘기하면은 이제 건너뛸 수 없는 형태의 광고라고 봐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5초 또는 15초 동안 우리의 브랜드나 상품을 좀 어필할 수 있는 조금 임팩트 있는 문구나 혹은 영상의 그 구성이 좀 필요한 형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5초 또는 15초 동안은 그 브랜드에 대한 정보를 이 영상을 보기 위해서는 시청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훨씬 브랜드에 대한 이제 좀 인지도를 제고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 번 봤을 때랑 두 번 봤을 때랑 이게 빈도수에 따라서 결국 인지도는 달라지거든요. 다음에 여기서 좀 중요한 부분이 같은 광고를 동일한 사람이 많이 보게 된다면 좀 피로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죠. 그래서 정확히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브랜드사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특정 브랜드의 광고가 한동안 엄청 많이 노출된 적이 있었어요. 저는. 네, 특정 뭐 어플이라든지 특정 어플. 네, 특히 이제 휴가 시즌에는 저희 네 뭔지 알 것 같아요. 뭔지 알죠? 네. 맞습니다. 네네. 막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렇죠. 네네. 근데 저는 그 광고 되게 좋아합니다. 네네. 그 무슨 어때 네. 어때라는 이제 이 시즌에 되게 많이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 상기시키다 보면은 딱 뭐 하면 뭐가 떠오르고. 그죠. 이게 결국 브랜딩이거든요. 결국 많은 노출량이 결국 확보가 돼야지 브랜딩도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빨간 색깔 음료 하면 이제 코카콜라가 생각이 나고. 네. 그쵸? 그렇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또 파란 색깔이요. 파란 색깔이요? 네. 아, 그쵸. 네. 태국기랑 비슷한 브랜드? 네, 펩시가 네. 떠오르고. 맞습니다. 그런 것처럼 결국에는 노출량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브랜드의 이제 이미지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활용하시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범퍼헤드 말씀해 주셨는데 범퍼헤드 특징을 조금 교민대리님 설명해 주시죠. 인스트림 광고랑 다르게 범퍼헤드는 이제 영상 시청 그 보시다 보면 이제 중간중간에 광고가 뜰 때가 있어요. 그게 6초 동안 정도 뜨는데 그게 이제 스킵이 불가하는 게 이제 범퍼헤드 광고죠. 그쵸. 네. 이 범퍼헤드 같은 경우도 무조건 봐야 됩니다. 네, 무조건 시청. 무조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무조건 봐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인지도가 생길 수밖에 그죠.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 영상을 통한 광고 같은 경우는 유튜브를 이용한 것들이 많죠. 사실 이제 메타나 다른 채널에서도 이런 영상을 활용한 광고를 사실 확인하실 수도 있고 이제 보신 적이 있으시긴 할 텐데요. 근데 기본적으로 약간 피드형이다 보니까 네이티브 영역이다 보니까 이렇게 넘길 때 자연스럽게 광고가 노출이 되는데 사실 조금 흥미가 없으면 결국에는 넘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이 유튜브 영상 광고 상품 같은 경우는 내가 흥미가 있든 없든 내가 원하는 채널의 영상을 시청하기 위해서는 끝까지 봐야 된다는 강점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좀 브랜딩이나 노출에 대해서 인지도를 확산시키고자 하시는 뭐 신생 브랜드 광고주분들이 계신다면은 저희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구글 배너 광고, 그다음에 이제 영상 광고를 추천드리고 있는 채널이긴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 조금 다시 한번 내용 요약을 해보면은 5초 뒤 스킵 가능한 광고는 좀 강렬한 임팩트를 줄 수 있는 광고죠. 그래서 막 뭐 회오리가 휘몰아친다든지 아니면은 막 캐릭터가 등장해가지고 뭐 소리를 지른다든지 좀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피로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계속 이걸 노출되다 보면은 피로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몇 번을 봐도 조금 재미있는 영상 같은 경우는 좀 그나마 지루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15초 광고 같은 경우는 컨셉을 지루하지 않고 지루하지 않고 흥미를 좀 유발할 수 있는 거, 그렇죠. 글을 보기도 재미있는 거. 네네. 그럼 나겠죠. 네. 그래서 조금 지난 광고를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좀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좋게 봤던 광고를 몇 가지 좀 소개 한번 해볼게요. 이게 좀 예전에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아이유 가수 아이유님 있으시잖아요. 이제 아이유님이 이제 웹툰 광고할 때 이렇게 눈을 감고 있다가 뜨면서 이렇게 웹툰 이렇게 뜨는 그런 광고가 있었거든요. 네, 이제 그거를 패러디를 했었었는데 미마마스크라는 브랜드에서 이제 방송인 장영란님으로 그거를 이제 패러디해가지고 했었었는데 그게 굉장히 그때 당시 반응이 좋았던 기억하거든요. 왜냐면 그때 한창 내고왕이라는 채널에서 이제 그 MC로 활약하셨을 때여가지고 좀 그때 그 댓글들의 반응이라든지 굉장히 긍정적으로 그때 확산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가지고 이렇게 예시로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영상 볼 때마다 굉장히 재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그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컨텐츠나 패러디든 결국에는 메시지를 포함해서 잘 전달할 수 있는 컨텐츠 기획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희 같은 경우는 단순히 이제 미디어 믹스를 제안을 드릴 때 이 채널은 우리랑 이런 목적이 맞기 때문에 추천드립니다로 그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컨셉으로 그리고 어떠한 전략으로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까지도 저희가 컨설팅을 해드릴 수 있고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다시 한번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아까 두 번째 고민이 뭐였죠? 두 번째는 이제 유입이 안 되는 분들이요. 유입이 안 된다. 자, 유입이 안 된다. 네. 유입이 안 되는 분들은 유입을 많이 시킬 수 있는 대표적인 채널을 진행하시면 되는데 사실 이제 유입이 고민이신 분들은 왜 유입이 고민일까요? 유입이 고민인 것은 이제 그만큼 이제 광고를 보고 이제 클릭한 사람들이 이제 홈페이지에 유입되는 것을 말하는데 그만큼 이제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서 유입이 됐을 뿐더러 유입이 됐는데 전환이 안 일어나지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그만큼 또 노출되니까 유입도 안 되는 거죠. 맞아요. 사실 연결되어 있긴 합니다. 사실 유입이라는 거는 광고를 보고 그 클릭을 하든 액션을 취하시면 저희 원하는 사이트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자사의 뭐 인스타그램이 됐든 혹은 홈페이지가 됐든 우리가 원하는 단일 페이지가 됐든 유입을 시키려면 결국에 노출이랑도 연결이 되는 건데, 그럼 이 유입 같은 경우는 결국에 채널의 문제일 수도 있고 소재의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노출은 됐어. 흥미가 없네. 클릭하지 않아. 그럼 결국에 액션이 발생되지 않는 거고, 그죠. 아니, 노출량 자체가 없어서 유입이 없는 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 이 유입을 조금 고민이신 분들은 어떤 거냐면, 일단은 우리는 이 모든 소재와 영상에 내용을 다 담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일단 들어가서 우리 컨텐츠를 조금 확인해 줬으면 좋겠어 라는 내용들이 많은데, 이런 건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전환이랑도 이어지긴 하지만 보통 문의를 많이 남겨야 되는 업체, 그러니까 저희가 대표적으로 이걸 DB 업종이라고 하죠. DB 업종 같은 경우는 갑자기 그 영상이나
혹은 소재를 봤다 해서 나 갑자기 인테리어가 하고 싶어졌어. 절대 아니죠. 나 갑자기 보험 설계 받고 싶어졌어. 이렇게 바로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설득하는 자체의 그 기간 자체가 짧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오게끔 유도한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다시 한번 고객의 흥미와 그 전환에 대한 유도를 시키려면은 유입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사실 이제 유입에 대한 문제는 방금 이제 교민 대리님이 말씀해 주셨던 노출량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다음 제가 말했던 건 소재의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 채널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네이버 검색 광고만 계속 하시면은 유입이 되겠냐고요. 안 되죠. 수입 많은 매체가 많은데. 그렇죠. 근데 물론 그 쇼핑몰이나 즉 이커머스 업종 같은 경우는 주로 이런 그 다른 채널을 통해서의 전환율보다는 결국에는 내가 의도를 가지고 뭔가 목적어를 검색했을 때 전환율이 높을 수밖에 없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쇼핑을 할 때 특정 오픈마켓에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사고 싶은 검색을 하거나 그죠. 아니면 이제 M 포탈 사이트, D 포탈 사이트에서 키워드를 검색해서 물건을 구매하거나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직접 검색해야지만 노출되는 거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요. 그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입찰가에 따라서 순위가 달라집니다. 바뀌니까. 그럼 유입을 시킬 수 있는 채널을 확산시켜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질문해 주시고 가장 관심 있어 하시는 게 바로 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메타라고죠. 그 메타라고도 하죠.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질문을 받을 때 이런 질문도 많이 받습니다. 아니 저희가 자사몰을 운영하고 있지 않고 그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이용하고 있는데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는 네이버에서 제공해주는 플랫폼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별도의 스크립트 설치가 어렵습니다. 그죠. 이 메타 제대로 활용이 되는 게 맞나요? 근데 하고 싶어요. 이런 질문 진짜 많이 받거든요. 그럴 때 저희가 효율이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가 파워링크를 통해서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는 사실 드뭅니다. 뭔가 대량 구매나 대량 납품, 뭐 벽돌 혹은 뭐 시트 아니면은 뭐 호수 이렇게 이제 B2B 업종 같은 경우는 파워링크는 이제 견적서를 통해서 이제 물건을 제공하다 보니까 의미가 있어도 이제 보통 B2C 같은 경우는 파워링크 통해 구매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대부분이 조금 쇼핑 검색을 통해서 이제 물건을 구매하니까요. 근데 입찰가 어떻습니까? 막 1,000원, 2,000원. 물론 500원대 입찰가도 있지만 대부분 어때요? 메인 키워드는. 그렇죠. 뭐 4,000원까지 올라갈 경우도 네. 있고요. 한 번 클릭했을 때. 그럼 10번 클릭하면 4만 원이고 그죠. 100번 클릭하면 40만 원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여기서 주목할 게 사실 전환율이거든요. 전환율. 그래서 지금 유입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일단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환율을 봤을 때는 아니 100번을 클릭했을 때 5명이 사면은 전환율 5%예요. 네. 근데 평균적으로 이 전환율 같은 경우는 그 한 3%에서 5%거든요. 그리고 조금 낮은 편에 속한 분들은 1%, 3%입니다. 그럼 적어도 못해도 하루에 구매가 2-3건 이상 발생이 되려면 100명, 그러니까 즉 100번의 클릭을 받아야 되는데 메인 키워드 입찰가 4,000원이에요. 그럼 하루에 한 40만 원인 거거든요. 원래 산으로 얼마입니까? 1,000만 원 이상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 매체만 고수한 효율이 있냐? 없다고 할 수가 있겠죠. 결국에는 많은 구매 전환을 유도하고 많은 구매 건수를 증폭시키고 늘리기 위해서는 유입이 필요한데 그 유입이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매체 메타죠. 메타죠. 그래서 제가 유의미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검색을 하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연령대에 원하는 관심사에 그 다음에 원하는 성별에게 광고를 노출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 키워드 검색 광고도 성별 타겟팅, 연령 타겟팅 가능하죠. 하지만 좀 더 디테일한 거는 좀 어렵죠. 그리고 키워드별로 노출 보여줄 수 있는 파워링크 이미지, 소재, 내용, 랜딩 페이지 달리할 수 있는 거 압니다. 하지만 다양한 이미지 바리에이션은 보여주는 한계성이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메타는 가능하죠.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메타 같은 경우는 스마트 스토어도 저희는 일단은 유입되는 CPC 자체가 저렴하기 때문에 유의미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스마트 스토어 이제 그 마케팅 접속 통계센터 안에서도 뭐 소셜을 통해서 그 유입된 고객들이 구매를 했는지 장바에 담았는지 안 담았는지 여기에 대한 데이터는 볼 수 있습니다. 물론 100% 정확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수는 있으나 어쨌든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GFA. GFA 같은 경우는 상품이 어떤 상품이죠? 모르시는 분들이 분명히 아직 계실 거란 말이죠. 그죠. GFA는 뭘까요?
GFA 설명해 주십시오. GFA. 네, GFA. GFA의 경우 이제 네이버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라고 하는데, 그렇죠. 예,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구매 의도 타겟팅이라고 이제 네이버 쇼핑을 기반으로 이제 네이버 내부 알고리즘을 반영해서 이제 조금 더 이제 구매 의사가 있는 분들, 그분들에게 좀 더 이제 광고 노출이 가능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장점이 뭐냐면은 뭐 다른 채널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네이버랑 직접적으로 연결된 플랫폼이 아니다 보니까 뭔가 스크립트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이거에 따른 결과를 그 매체 대시보드 즉 광고 시스템에서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 GFA는 그 네이버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 그러니까 네이버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라고 하거든요. 네. 예전에 GFA라고 했었는데 사실 정확한 명칭은 이게 맞습니다. 네. 네이버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 같은 경우 네이버가 제공해주는 배너다 보니까 이거를 통해서 스마트 스토어 접속했을 때 장바구니에 담았고 구매를 했고 여기에 결제 금액이 얼마였고 그래서 우리의 광고 수익률은 어떻고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스마트 스토어를 진행하시는 광고주 분들에게는 저희가 GFA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GFA 같은 경우는 최근에 조금 매체가 확장이 됐는데 그러니까 노출 지면자리 확장이 됐어요. 네. 기존에는 이제 네이버가 제공하고 있는 플랫폼 뭐 많죠. 네이버 밴드도 있고 네이버 카페도 있고 블로그도 있고 네이버 뉴스 언론도 있고 뷰탭도 있고 이렇게 많기는 많은데 이게 노출 지면이 그 네트워크 퍼포먼스 지면도 확대돼 가지고요. 그러니까 네이버 자체 지면이 아니라 네이버와 제휴하고 있는 매체사들까지도 노출량이 늘어나서 네. 조금 다양한 지면에서 광고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편이 됐기 때문에 네이버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도 좀 많은 노출량과 유입을 확보하기에는 좀 좋은 매체다라고 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다만 방금 이건 일단 유입 기준이긴 하잖아요. 근데 유입 이후에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 같은 경우는 사실 직접 전환이 일어나는 상품들도 있고 간접 전환으로 매출이 증대되는 이제 업종이나 상품들도 있습니다. 네. 이제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네이버에서 이제 상품을 네이버에서 이제 뭐 블로그를 보든 아니면 이제 언론사를 보다가 배너 타겟팅 되는데 되게 흥미가 그 매력이 있어요. 그럼 클릭한 다음에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제 거기 안에서 상세 메뉴도 보시고 리뷰도 보시고 다 하시다가 바로 구매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떤 우리 액션을 취하죠? 일단 장바구니에 담아두시고 그다음에 나중에 구매하신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바로 직접 전환 매출 자체가 늘어나는 업종들도 있는 반면에 추후 구매 전환이 간접으로 일어나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성과적인 데이터에 대해서는 마케터랑 소통하시면서 진행하시면 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소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은 저희가 또 말씀드릴 게 유입 부분이 해결이 됐다라고 하면은 이제 또 구매 전환. 문의 이런 게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일단은 저희가 살짝 속도가 빠른 것 같기는 해가지고 한번 내용을 정리를 해볼게요. 근데 사실 이 유입을 목표로 두고 광고를 운영할 때 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GFA만이 정답이 아닙니다. 네. 뭐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구글도 결국에는 이제 유튜브도 이런 유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채널로 활용할 수가 있고요. 다만 대표적으로 저희가 일단 스마트 스토어를 예시로 좀 말씀을 드리면서 요거 두 가지 상품을 갖고 온 것 뿐이기 때문에 이제 관련돼 가지고 우리 업체 같은 경우도 똑같이 네이버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랑 메타를 같이 병행해서 진행한 게 맞는지 아니면은 이거 진행해 봤는데 조금 효율이나 효과가 없었다. 그러면 어떠한 채널로 우리가 진행하면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면은 뭐 댓글로 문의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좌측 우측에 나와 있는 컨택 포인트로 연락을 주시면은 좀 이 부분을 좀 안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또 유입 관련돼서는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없으면 뭐 넘어가도 상관없긴 한데 뭐 아까 그 계란이님이랑 저희 모기새님이랑 주원님이랑 이제 통계본적 9159님 질문을 이제 뭐 없으시면은 안 주셔도 되는데 어떤 질문도 괜찮으니까 오늘의 주제랑 뭐 크게 연결이 없어도 저희 답변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네. 이제 궁금한 부분은 이제 물어봐 주시면 자세하게 일단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것도 유입 지금 저희가 오늘은 노출에 대해서 일단 이야기를 했고 다음 이제 유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이제 다음에는
이제 전환해서 이야기할 건데요. 사실 이 이야기 들으시면서 사실 미디어 믹스라고 하면은 어떠한 업종이 어떤 문제점이 있었고 혹은 어떠한게 광고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매체를 추가적으로 진행하면 좋을지에 대한 피드백이 아마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걸 앞서서 각각의 이제 큰 세 가지 꼭지에 대한 목적에 따라서 어떠한 상품들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히스토리를 풀고 저희 마지막에 이거를 어떠한 뭐 브랜드는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다라는 거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네. 끝까지 좀 시청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노출, 유입, 전환 이 순으로 이제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다음 이제 전환 단계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고민이 이거겠죠. 전환이 안 일어나요. 이 전환에는 몇 가지 네네. 감사합니다, 몽키세님. 네네. 전환에는 사실 이제 업종에 따라 다른데 크게 저희가 이커머스, EC 업종과 그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문의를 받는 DB 업종을 나눌 수가 있는데요. 네. 업종에 따라서 이제 DB 업종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문의가 될 것이고요. 문의나 뭐 상담이 되겠죠. 네. 솔직히 이제 EC는 솔직히 딱 하나예요. 구매죠, 구매. 그쵸. 구매입니다. 자, 전환이 안 일어나요. 보통 전환이 안 일어나는 데는 노출은 됐고 유입이 됐는데 결국 이 마지막 이 단계에서 액션이 일어나지 않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러면 전환이 안 일어난다고 하면은 문제점은 몇 가지 있습니다. 뭐 상세 페이지에 문제가 될 수가 있겠고요. 네, 상세 페이지 내용이 충분하지 않거나 혹은 이거를 조금 결국에 전환을 유도할 수 있게끔 설득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충분한 리뷰가 쌓여있지 않거나 아니면은 소재 그러니까 소재가 제공해주는 정보랑 내용이 상이하거나 네 보통 뭐 이런 부분에 이제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제 가끔 이렇게 말하는 마케터들이 있습니다. 솔직히 저희 상품이 다른 경쟁사에 비해서는 상품이 좀 경쟁력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경우도 아주 종종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면 많은 이제 광고주분들을 컨설팅을 해드리고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좀 이런 피드백을 받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광고를 해야 될지 솔직히 막막했다라는 경우도 있으셨거든요. 근데 사실 그 상품이라는 거는 타사랑 물론 비교해가지고 우리만의 강점을 찾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 단점만 집중하면 결국에는 어떠한 상품이든 판매를 할 수가 없거든요. 어떠한 서비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결국에는 이제 이 광고의 성과가 안 나는 문제점이 상품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광고를 진행하는 매체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고 우리 상품을 소개하는 소재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고 혹은 이거를 넘어왔을 때 설득시킬 수 있는 상세 페이지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구매를 유도할 수 있는 뭔가 그 핵심이 되는 이제 키포인트 자체가 좀 부족해서 그런 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상품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결국엔 그런 문제점들에 대한 분석은 좀 이런 상세 페이지 리뷰 혹은 소재가 전달하는 내용과 우리 홈페이지에 담고 있는 내용이 달랐을 경우에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상세 페이지 같은 경우는 사실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전략이 있죠. 네. 사실 구매하는 고객층은 딱 두 가지입니다. 기존 고객 그 다음에 신규 고객. 고객이라고 썼네요. 네. 근데 보통은 많은 광고주분들이 결국에 매출을 늘리고 더 많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기존 고객들 너무 좋죠. 충성 고객으로 전환시키는 거 아주 중요하죠. 하지만 이분들이 어쨌든 우리 사이트에서 계속 머물러서 구매해 주는 건 감사한 일이지만 결국에는 이제 브랜드 입장에서는 매출이 늘어나기 위해선 새로운 고객들을 확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신규 고객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전략을 세우냐? 신규 고객 쿠폰. 그쵸? 신규 회원 가입. 신규 회원 가입을 해주시면은 뭐 얼마만큼의 얼마 할인해 준다라든지. 그쵸? 그래서 이런 신규 고객들은 유도하기 위해서는 보통 이제 쿠폰이나 이제 할인도 중요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신규 고객 같은 경우는 이 기존 고객은 우리 상품을 이용해 봤고 우리 상품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전환율 자체가 생각보다 낮진 않습니다. 신규 고객보다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기존 고객 같은 경우는 이미 몇 번 구매했던 고객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저희 자사의 사이트에 남아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타겟팅하는 거는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관리만 계속 해주시면 되거든요. 네. 고객님이 지난번에 봤던 상품이 지금 20% 세일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너무 좋다. 바로 사러 가야지. 그죠. 이렇게 이제 바로 액션 취할 수가 있는데 신규 고객은 까다롭습니다. 한 번도 우리를 이용해보지 않았던 고객이기 때문이죠. 고민을 할 수밖에 없죠. 그쵸. 네. 그러면은 한 번만 가지고는 전환을 유도할 수가 없어요. 한 번 노출됐다 해서 구매가 유도되진 않습니다. 그쵸. 한 번 우리 사이트에 들어왔다 해서 바로 구매로 이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쵸? 그럼 이 고객들 같은 경우는 상세 페이지 단에서는 쿠폰 제공 여부, 그 다음에 이 상품에 대한 특장점이 상단에 올라와 있어야 됩니다. 바로 볼 수 있게끔. 바로 볼 수 있게끔. 그래서 보통은 상품 같은 경우 저희 물건을 예를 들어서 의류라고 했을 때에는 물건을 구매할 때 상품의 디테일한 샷부터 보지 않아요. 뭐부터 보죠? 가격. 가격도 보지만 리뷰. 리뷰도 보고 리뷰를 보는 이유는 전 하나 하거든요. 이 옷 예쁜가? 입었을 때 예쁠까? 내가 입었을 때 예쁠까? 그러면서 이제 시뮬레이션 돌리는 거죠. 나와 같은 체격에, 나와 같은 그리고 키에 사람들이 착용샷을 보려고 리뷰를 보는 거예요. 그죠. 그쵸. 그리고 모델샷을 보죠. 모델이 입고 있는 게 완전 너무 내 스타일이야. 그러면은 이거 예쁜데? 나도 사면 이렇게 될까? 하면서 그 리뷰를 넘어가는 과정인 그죠. 거거든요. 근데 제품이 디테일한 샷이 상단에 올라와 있으면 모델샷을 저기 밑에 있다 하면은 그 과정이 이탈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너무 밑에 있으니까. 그쵸. 네. 그리고 뭐 쿠폰이라든지 당일 배송이라든지 우리 물건을 구매했을 때 제공할 수 있는 혜택 같은 경우는 상단에 올라와 있고, 그래서 이 상품에 대한 특장점은 상단에 노출되어 있는 편이 훨씬 더 전환을 높일 수밖에 없고요. 이제 뭐 의류 같은 경우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형 플랫폼이나 아니면 유명한 쇼핑몰 같은 데 보시면은 디테일한 샷 같은 경우는 최하단에 나와 있고요. 그쵸? 보통은 사이즈 정보 같은 경우는 중간에 노출돼 있거나 하단에 있거나 아니면 최상단에 있거나 아예 그냥 상품에 대한 정보가 최상단에 있고 바로 모델샷. 그 모델샷 중간에 뭐가 있어요? 쿠폰이라든지. 그러면은 보통은 물건을 구매하기까지 쿠폰을 보고 사이즈를 보고 샷을 보고 장바에 담고 구매까지 이어지는 게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리뷰 같은 것도 중요하기는 한데요. 사실 이제 이 리뷰라는 것은 저희가 임의로 이거를 막 쌓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 이제 보통 리뷰도 그 남기는 리뷰 전환율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거의 90% 이상의 사람들이 리뷰를 남기는 굉장히 귀찮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리뷰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혜택을 제공해줘야 됩니다. 리뷰를 쓰면은 뭘 준다. 그쵸. 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스마트 스토어 이제 운영하시는 광고주 분들이 그 매달 베스트 리뷰어를 선정하셔서 맞아요. N포인트를 뭐 5,000포인트 주신다든지 아니면 100% 지급한다든지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리워드 관련해서 있다 보니까 좀 리뷰 같은 경우도 활성화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럼- 이거를 그쵸. 네. 그러면은 이제 그 혜택을 받고 싶어가지고 그만큼 리뷰를 그쵸. 수가 쌓이면서 경쟁력도 있고. 네네. 네, 그래야겠죠. 보통은 이제 구매 확정이라든지 그냥 일반 그냥 후기만 남겼을 때는 원래 기본적인 리워드 쿠폰 캐시백은 해주잖아요. 그쵸. 네, 포인트 혜택은 해주긴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매월 베스트 리뷰 한다거나 했을 경우에는 리뷰도 쌓일 수밖에 없고 결국엔 이런 모든 것들이 이런 구매를 이을 수밖에 없죠. 네. 네, 지금 이씨 먼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사실 소재 같은 경우도 좀 이런 경우 사실 흔하진 않기는 한데요. 예를 들어서 간혹 이런 미스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상품 같은 경우는 뭐 5%에서 10% 할인 기간이었는데 그 신상품이 끝났어요. 근데 광고 소재는 계속 라이브 중이었어요. 그래서 5% 추가 할인 해준대 들어갔더니 할인 끝났어요. 그러면은 난 할인이 끝나도 구매하고 싶으니까 구매할래? 하는 경우도 있지만 뭐지? 드물죠. 네. 왜 세일 안 하지? 그다음 대충 살펴보다가 나가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소재랑 이런 랜딩 페이지 자체가 상이하지 않는 이슈도 관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전환이 안 일어나는 데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하나하나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DB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방금 전에는 쇼핑몰에 대해서 예시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DB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이것도 비슷하긴 합니다. 사실 DB는 리뷰를 보진 않잖아요. 물론 간혹 보긴 합니다. 근데 DB 같은 경우는 리뷰를 보는 게 쇼핑몰 안에서 후기성 리뷰를 보는 게 아니라 저희는 무엇을 살펴보죠? 검색을 해봅니다. 어디서 검색을 하죠? 블로그나.
블로그 쪽에서 이제 발행된 컨텐츠를 저희가 많이 탐색을 하고 뭐 때때로 뭐 언론사에 대한 정보도 수집해서 보기도 하지만 대다수의 그 소비자 즉 우리의 타겟들은 블로그 컨텐츠나 뭐 카페의 후기성 리뷰 같은 걸 보고 고민을 할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바로 사이트로 넘어오지 않더라도 이런 블로그를 통해서도 전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컨텐츠적인 부분에 대해서 리뷰는 결국에는 컨텐츠적인 부분이라고 DB 쪽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DB는 상세 페이지 하고 두 가지가 좀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교민이 봐보세요. 들어갔어요. 아 여기 나 꼭 상담받고 싶어. 나 여기랑 컨설팅을 받으면 우리 집 거 좀 많이 개선이 될 것 같아 했는데 아무리 홈페이지를 찾아도 문의를 남기는 창구가 없어요. 네. 그러면은 막 가슴이 답답해지고 그죠. 이거 나중에 알아보지 뭐 하고 이탈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홈페이지 UI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모바일이든 PC든 이렇게 이제 아이콘 배지 형태로 따라다니는 그 반응형 배지를 사용하는 이유 자체가 조금 유입됐을 때 바로 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게끔 유도하는 액션 버튼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가끔 이제 모바일로 접속하다 보면은 이렇게 전화기 모양 마크가 있잖아요. 그럼 클릭해서 바로 전환할 수 있게끔. 그쵸? 근데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은 뭐 보험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재무 컨설팅이라든지 혹은 뭐 법무법인이라든지 이런 것도 당연히 뭐 DB 업종이기 때문에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조금 즉각적으로 임팩트 있게 바로 할 수 있는 거 저희 업종 예를 들어 꽃배달, 화환 이런 것도 사실상 어딘가에 이제 보내거나 이럴 때 바로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조금 직간접적이고 그러니까 DB면서도 EC 업종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 UI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상세 페이지 같은 경우도 좀 마찬가지죠. 어쨌든 문의를 받으려면은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혜택적인 부분이라든지 혹은 서비스에 대한 내용이 아주 간결하게 요약돼서 상단에 노출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 뭐 내용을 전달함에 있어서 설명을 길게 하고 핵심이 밑에 있다 보면은 결국에는 그걸 읽는 과정이 이탈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루하니까요. 그쵸. 그리고 너무 홈페이지 안에서 탭이 많을 경우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이러면은 그걸 탐색하다가 결국 지쳐서 이탈하기 때문에 보통은 조금 직관적으로 단일 페이지를 구성하거나 해봤자 이 퍼널 자체가 조금 많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야지 빠른 문의 상담이 이어지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DB는 사실 이게 크게 좀 애매해요. 한 번 문의 남긴 고객이 재문의 남기는 경우가 없어요. 이미 문의를 남기면 그냥 기존 고객이 되는 것 뿐이에요. 그쵸. 이거를 뭔가 재구매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미 나의 DB의 고객이 됐기 때문에 고객 관리만 해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DB는 신규 고객 확보가 필요합니다. 그쵸? 네. 그러면은 DB와 EC 업종 신규 고객 확보할 수 있는 채널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겠죠. 그쵸. 전환이 일어나면 신규 고객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저희가 광고를 진행할 때 아까 제가 한 번만 들어오면은 안 된다 했잖아요. 그죠. 구매가 바로 안 일어나요. 문의도 안 일어날 수 있어요. 이탈한 고객을 다시 잡는 전략은 저희가 이제 리타겟팅. 그쵸. 리타겟팅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뭐 전환을 올려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의량은 증대해야 되는 뭐 브랜드 광고든 아니면 업종별 광고든 리타겟팅을 사실상 같이 진행해 주시는 게 조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리타겟팅 할 수 있는 대표적인 매체들이 몇 가지 있죠. 리타겟팅을 할 수 있는 대표적인 매체로는 이제 SNS나 이제 배너 광고가 있겠죠. 그쵸. 사실 뭐 메타. 그죠. 그 다음에 또 메타 그리고 이제 기회 광고라고도 하죠. 그죠? 네, 배너 광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일단은 사실 메타는 너무 요즘에 좀 많이들 이용하고 계시는 광고다 보니까 좀 많이 이용 중이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메타만 이용 중이시다라고 하면 이제 요거를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종류가 굉장히 많죠. 예를 들어서 뭐 ADN 광고나 그렇죠. ADN, 크리테오 그리테오, 그리고 이제 모비움 같은 거.
크리테오 모비온 리얼 클릭. 넘어갈 것 같아서 안 넘어갔네요. 딱 네네. 네. 이게 등등등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저희가 여기서 언급하지 않는 네트워크 배너사들이 무수히 많거든요. 네. 엄청 많은데 일단은 조금 많이들 들어보셨을 그죠? 매체들 위주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려볼게요.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거죠. 그쵸? 네. 사실 여기 나와 있는 거 말고도 되게 많습니다. 많고 각각의 이제 비슷하지만 그 각 매체별로 진행할 수 있는 포인트 전략은 다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 업체에 맞는 그다음에 좀 동일한 업종의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는 매체사를 선정하셔서 진행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이런 리타게팅을 활용할 수 있는 배너 광고로도 확장해서 진행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갖고 온 것 같은 경우는 조금 내부적으로 진행했을 때 조금 즉각적으로 피드백을 빠르게 받아볼 수 있었고 효율이 조금 즉각적으로 개선됐던 채널들 중에서 좀 대표적인 몇 가지 사례가 있기 때문에 갖고 온 거고요. 네. 요건 좀 순차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 ADN 같은 경우는 보통 그 특장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좀 이거는 좀 그 중에 뭐 가장 큰 장점 중에는 이탈 방지죠. 네. ADN 이탈 방지. 네. 사용자가 이제 뒤로 막 나갈 때 그리고 그런 행동을 보일 때 이제 이벤트 상품이나 이제 혜택들을 다시 한번 보여주게끔 해주는 거. 네. 그쵸. 그래서 이제 이게 이탈 방지라고 하면 헷갈리는데 네.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 이렇게 나가려고 할 때, 네. 홈페이지 나가려고 할 때 나갈 때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저희 홈페이지, 그러니까 PC에서 이렇게 보실 때, 이거 다 끝났고 다 봤네. 자, 이 창을 닫아볼까 하고 이렇게 마우스를 움직이시잖아요. 네. 그럴 때 갑자기 배너가 뜨거나 아니면은 뭔가 보고 있을 때, 방금 이 상품을 누가 구매했어요 라고 푸시 알람이 뜨거나 하는 경험이 아마 한두 번 있으셨을 텐데, 그죠. 그게 이제 결국에는 고객이 이탈되지 않게끔 막아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것도 똑같이 리타게팅이에요. 왜냐면은 외부 사이트에서 리타게팅 되는 게 아니라 자사 사이트 안에서 리타게팅 다시 하는 거거든요. 이탈되지 않게끔. 이걸 저희는 온사이트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네. 결국에는 온사이트 마케팅. 그러니까 나의 사이트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구매 전환율을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하는 광고 마케팅을 간단히 온사이트 마케팅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막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 가끔 물건을 구매하려고 할 때 방금 이 상품을 본 사람이 물건을 샀어요. 지금 몇 명이 이 상품을 보고 있어요. 경험 있으시죠? 있죠. 네. 그리고 이 상품 재고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 재고를 보여주도록 그 프로그램 바꾸는 경우도 이렇게 있거든요. 3개 남았다, 2개 남았다 이러면 심리적으로 나도 이거 되게 사고 싶었었는데 재고가 얼마 남지 않았네. 그죠. 그래서 빨리 구매해야겠다. 약간 한정성을 제공해 주면서 구매 유도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뭐 구매하려던 이 상품 같은 경우는 오늘까지만 할인입니다라든지, 아니면 이탈하려고 할 때 잠시만요, 신규 가입하시면 20% 쿠폰을 주시는데도 구매 안 하시겠어요? 라고 한 번 더 어프로치 한다든지, 그렇죠. 이제 그러한 이탈 방지들이 이제 이 온사이트 마케팅인데, 물론 다른 배너사 광고 같은 경우들도 이런 전략이 있긴 하지만요. 좀 ADN 같은 경우는 이런 서비스 제공에 대한 레퍼런스가 좀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추천을 드리고 있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건 비용도 고민이실 거예요. 그래서 비용도 고민하죠. 네. 그쵸. 하지만 ADN은 이 온사이트 마케팅은 무상입니다. 그죠. 네네. 그 다른 네트워크 지면을 통해서 유입된 것 같은 경우는 결국에 이제 유입당 비용이 발생이 되는데, 이 온사이트 나의 자사몰 안에서 발생되는 온사이트 마케팅에 대한 광고 비용은 무상으로 혜택을 제공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강점을 저희가 추천을 드리고 있는 상품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쵸. 네. 그다음에 이제 뭐 또 있는데, 모비온은 또 어떤 특징이 있죠, 김윤대리님? 모비온이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큰 장점이 이제 저렴한 CPC 단가, 그걸로 인해 이제 유입과 전환을 일으킬 수 있는 거. 저건 그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봐요. 네, 일단 모비온은 가장 큰 장점은 CPC. 그죠. CPC 단가. CPC 단가 낮아요. 네. 사실 이제 만약에 100명이 들어왔을 때 5명이 샀을 때랑 만약 1000명이 들어오면은 50명이 사는 거잖아요. 그죠. 같은 광고비라고 가정을 하면은 동일한 광고비를 썼을 때 더 많은 고객들을 유입시킬 수 있는 전략이 결국에는 구매 총수 자체를 늘리는 것과 일맥상통한 부분 아닌가요? 네. 이제 물론 들어오는 고객들이
좀 유의미한 우리의 맞는 고객들이 들어오는 게 중요하긴 하겠지만 결국엔 CPC 자체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무시할 수 없죠. 그렇죠. 그래서 모비오는 사실 상대적으로 되게 저렴한 CPC 단가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이제 좀 아이커버라는 상품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 이제 아이커버 같은 경우는 아이커버는 어떤 사이트에 들어갔어요. 나가려고 할 때 갑자기 새로운 사이트가 떠요. 내가 지난번에 봤던 그 상품. 그래서 어떻게 보면 클릭률이 100%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 조금 여론이 두 가지로 갈리긴 합니다. 내가 원하지도 않은데 창이 열려 하는 부정적인 여론. 그 다음에 이게 왜 떴지? 내가 지난번에 이거 구매하고 싶긴 했었는데 마침 월급이 들어왔네? 하면서 이제 구매할 수도 있는 좀 긍정적인 효과도 있는데 근데 저희가 아이커버를 진행했을 때는 이제 업종이나 혹은 상품이나 서비스별로 약간씩 상이하긴 하지만 아이커버를 통해 전환되는 매출액 자체도 사실 무시할 수가 없었던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예산 편성 자체는 이쪽이 편성돼서 편중해가지고 진행하진 않지만 저희가 조금 병행을 하고 있다라고 조금 팁을 한번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렇게 많은 유입을 시킨 이후에는 이제 구매당 비용이라든지 단가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모비온 같은 경우는 장점이 하나 있는 게 모비온이 갖고 있는 보유 채널 중에서는 그 카카오가 있습니다. 카카오 지면, 즉 다음 지면까지 모비온만 진행하셔도 확장하실 수가 있거든요. 카카오 플랫폼 안에 노출되는 그 배너 지면은 카카오 모먼트라든지 카카오 비즈보드 이렇게 상품들이 많지만 카카오 플랫폼 이용하지 않고 모비온만 이용하셔도 카카오 지면까지 확장해서 동시 라이브, 동시 노출 진행할 수 있다라는 이제 강점이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연령대가 있거나 DB 업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모비온을 같이 병행해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크리테오. 크리테오는 리타게팅으로 좀 많이 진행하는 매체인데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막 가끔 언론사나 혹은 솔루션 사이트나 이런 해외 사이트 들어가다 보면은 구글이랑 크리테오가 진짜 많이 뜨거든요. 막 따라다니죠, 막. 그쵸. 그래서 막 들어갔는데 내가 지난번에 봤던 옷가지나 그죠? 상품들이 뜰 때가 있을 네. 거예요. 그게 이 상품은 모자라서 클릭해서 봤을 땐 대부분 크리테오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제 크리테오 장점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여러 언론사 따라다니면서 이제 막 있으니까 이게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전환은 이끌어낼 수는 있죠. 그쵸. 네. 아무래도 이제 사실 한 번 노출됐을 때랑 두세 번 노출됐을 때랑 이 상품에 대한 관심 흥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죠. 조금 전환율 상승을 좀 유도할 수 있는 매체죠. 그러면은 지금 크리테오까지 얘기를 나눠봤네요. 네. 네. 그래서 내용을 다시 한번 조금 정리해 보자면은 결국에는 이 신규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세 페이지든 내용의 혜택적인 제공뿐만 아니고 우리 브랜드를 다시 한번 알리고 구매를 유도하기 위한 리타게팅 전략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 이건 기존 고객도 마찬가지예요. 맞아요. 기존 고객들 같은 경우도 원래는 구매했었던 고객이었는데 최근 2주 혹은 30일 동안 물건에 대한 구매가 없었어요. 근데 이 고객에게는 그 기존 고객들한테 쿠폰을 많이 제공한다라고 했을 때는 다시 재구매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건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이런 고객 관리를 통해서도 결국 리타게팅 채널은 필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조금 요 리타게팅 서비스 이용할 수 있는 메타나 배너 광고를 진행하신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전환율 향상에 도움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매체들에 대해서는 믹스할 필요가 있다라고 그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일단은 노출, 유입, 전환 이 각각 목표에 따른 이 과정들 중에서 브랜드를 한 몇 가지 예시를 들어가지고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네. 브랜드 크게 두 가지로 얘기를 나눠볼까요? 일단은 런칭한 지 얼마 안 된 신생 브랜드의 신생 경우. 브랜드. 네. 신생 브랜드라고 이제 가정을 해볼게요. 신생 브랜드로 이제 예시를 들어보면은 업종은 뷰티 업종 정도? 뷰티. 네. 뷰티 업종. 네. 제가 최근에 관심 있게 보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신생 브랜드 뷰티 업종이라는 예시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뷰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경쟁이 너무 심하니까 레드오션이 네. 진짜로. 근데 더군다나 방금 말씀드렸듯이 신생 브랜드다. 그쵸. 그러면 인지도가 없기 때문에 이제 직접적으로 검색하고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쵸. 네. 아무래도. 그렇다고 해서 무턱대고 이제 광고비를 투자하든가 그러면 진짜 손해예요. 비효율이고.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만큼 이제 인지도도 없으니까 효율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무턱대고 진행하는 것보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인지도 노출을 이제 상승하기 위해서 이제 저 같은 경우 이제 메타나 이제 유튜브, 카카오 광고 같은 것을 이제 추천해드리곤 하죠. 이렇게 필요한 거죠. 그죠. 네, 그쵸. 사실 이제 뷰티 같은 경우는 엄청 포화 상태예요. 터지기 일보 직전이긴 하죠. 터져도 무방해요. 네. 근데 그나마 최근에 아주 근래의 트렌드를 봤을 때는 이제 비건에 대한 뷰티 쪽에 이제 비건 상품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이제 관련된 상품들이 조금 많이 나오고 브랜드도 쏟아지다시피 했었었는데, 근데 결국에는 이 물건을 구매하기까지는 뷰티 같은 경우도 인지도가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협찬 광고도 많이 하고 인플루언서 활용하는 마케팅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모델 같은 경우도 이제 연예인을 기용해가지고 알리는 것도 많이 하죠. 네네네. 뭐 많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부상하고 있는 아이돌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배우분들이라든지 이제 그런 분들을 모델로 기용해가지고 조금 노출을 시켜서 그 브랜드 그 모델이 갖고 있는 이 긍정적인 이미지를 저희 브랜드까지 끌고 와서 인지도를 높이는 전략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초기 광고 비용 자체가 그런 뭔가 우리의 자사 모델을 사용한다라는 거는 그만큼 큰 비용을 투자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렇지 못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결국에는 우리가 쓸 수 있는 예산 안에서 가장 최적의 매체랑 효율을 찾아야 되는데, 이제 그거는 일단 광고의 목적이나 목표 그리고 우리의 브랜드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신생 브랜드이고 뷰티 업종이다라고 하면은 일단 알려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단순히 브랜드 인지도 상승 및 확산뿐만 아니라 전환을 유도하려면 이 과정에 하나가 더 들어가야 돼요. 어떤 게 들어가야 되냐면 전환이 올라가려면 전환율을 높일 수 있는 채널이 필요하거든요. 네. 결국에는 후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저희가 이제 제안을 드릴 때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인플루언서 마케팅도 같이 협찬이라는 얘기 들어가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메타나 배너, 그 다음에 유튜브를 통해서 노출량을 증대. 최대한 늘려놓고, 그랬을 때 이 노출량을 늘렸을 때 사용하는 소재 자체가 그냥 저희가 갖고 있는 컨텐츠를 활용해서 할 수 있지만 바이럴, 즉 인플루언서나 협찬을 통해 소재 컨텐츠를 다시 메타에, 배너 광고에, 유튜브에 활용해서 전환율을 유도하고, 네. 그럼 어쨌든 컨텐츠 쌓여있기 때문에 우리 브랜드에 대해 인지한 고객들을 검색을 했을 때 다양한 컨텐츠를 보여줌으로써 최종 구매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이러한 과정들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생 브랜드 같은 경우는 그냥 한쪽에 뭔가 예산을 치우치시기보다는 결국에는 조금 다양한 믹스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그럼 검색 광고는 안 해도 되나요? 라고 하셨는데 아니죠. 검색 광고는 하긴 해야 됩니다. 하긴 해야죠.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이 구매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목적어를 검색하고 특정 키워드를 검색하기 때문에 어쨌든 전환율을 높일 수 있는 채널은 사실 검색 광고 쪽이다 보니까 그렇죠. 이걸 진행하는 거 사실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신생 브랜드인데 뷰티다? 그러면 이거 해야 됩니다. 어떤 거 해야 되냐면요. 신제품 검색 광고. 이제 네이버는 신제품 검색 광고라고 해가지고 그 신상품이 출시된 지 이제 6개월이 넘지 않으면 신제품 검색 광고 진행할 수가 있거든요. 그죠. 이제 신제품 검색 광고 같은 경우는 그 특정 키워드 검색했을 때 모바일 최상단에 노출되는 모바일에 최상단 노출되는 거고요. 그래서 보통은 약간 비슷한 게 이제 브랜드 검색 광고를 이제 아시는 저희 이제 막 그 구독자분들도 계시긴 하겠지만 특정 브랜드를 검색했을 때 최상단에 이미지랑 내용이 뜨는 컨텐츠 형태의 광고를 이제 저희가 브랜드 검색이라고 하는데 신제품 검색 광고도 같은 맥락이에요. 그죠. 네, 특정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파워링크보다 최상단에 올라가는 상품이 바로 이 신제품 검색 광고거든요. 네, 신제품 검색 광고 같은 경우는 이제 장점이 몇 번을 클릭해도 고정 비용입니다. 그죠. 과금이 안 되는 거죠. 과금이 안 돼요. 네. 그 기간에 그죠. 대해서 구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수천 번의 클릭을 받든 최상단 노출 보장에다가 몇 번의 클릭을 받아도 내가 이미 지불한 광고 비용에서 그죠.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신생 브랜드이고 우리 제품을 단박에 알리고 싶고
조금 노출량 자체도 많이 확보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 신제품 검색 광고도 고려할 만합니다. 네. 하지만 이것만 진행하면 안 되죠. 어쨌든 인지도가 있어야지 결국 전환도 일어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바이럴 형태 협찬 광고라든지 블로그 인재 인플루언서라든지 체험단을 통한 다양한 컨텐츠 발행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그건 검색을 해야 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를 모르는 우리의 타겟들에게 우리의 상품을 보여줄 수 있는 메타라든지 혹은 이제 구글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서 노출을 시켜주시고 유입시켜 주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네. 그래서 이제 이런 바이럴 광고를 진행하시는 이유가 사실 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브랜드에 대해서는 조금 컨텐츠들이 많이 발행이 되어 있어야지 신뢰가 높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아무래도 검색 시 정보가 없으면 전환이 일어나기 좀 어렵죠. 어렵죠.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아무런 정보가 없으니까 이제 고객이 이제 궁금해하고 이제 찾아볼 수 있는 정보를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SNS 같은 경우 이제 체험단을 활용할 수가 있죠. 그쵸. 네. 그래서 뭐 SNS 체험단도 진행할 수도 있고 네. 이런 이제 뭐 블로그 체험단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조금 내용들 하기 좋죠. 그쵸. 바이럴 이제 광고를 구축해 놓는 것도 좋죠. 네. 그쵸. 그러면은 이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제 광고를 믹스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은 신생 브랜드는 말씀을 드렸고 다음은 그냥 좀 입지가 있는 브랜드. 그렇죠. 네. 이제 그냥 브랜딩이 브랜드. 브랜딩이 된 브랜드. 네. 네. 이번에는 업종을 제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네. 이제 다음 달 9월이면 추석이니까 네. 지금부터 광고를 준비해야 되거든요. 어른들을 위한. 그쵸. 그러면 왜냐면 그 시즌 광고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부터 진행이 너무 늦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여행이라든지 여행 상품이나 펜션 광고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이미 너무 포화해요. 맞아요. 왜냐면 지금 성수기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광고 준비들은 사실 사전에 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걸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쵸. 예. 그래서 제가 지금 건강기능식품 생각한 이유가 사실 이제 9월 말쯤이 추석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추석 같은 경우는 이미 그때 9월에 상품을 준비하고 광고를 진행하려면 이미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그쵸? 지금부터 알리고 준비하는 과정이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준비를 하면은 이제 그만큼 품질 관리도 할 수 있고 그쵸. 광고비도 절감할 수 맞아요. 있고.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품 자체를 직접 전환하는 상품도 있는 반면에 추후에 간접 전환 상품들도 있거든요. 네. 찜하기도 저희도 하고 장바에 담아 놓잖아요. 좋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건강기능식품 추석에 딱 브랜딩이 된 브랜드인데 건강기능식품이다. 네. 그럼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믹스를 할 수 있을까요? 보통 이제 브랜딩이 된 광고주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어느 정도 이제 뭐 검색량은 확보한 업체도 어떻게 보니까 브랜드가 되어 있으니까. 그쵸. 이미 네. 뭐 브랜딩도 되어 있다 보니까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뭐 구매하고 싶어? 그럼 검색을 하게 되겠죠. 네. 뭐 대놓고 말씀을 몇 가지 드리면은 네네 홍삼 하면 떠올리는 막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그죠. 장. 그쵸. 네. 맞아요. 뭐뭐인 이런 것처럼. 그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미 어느 정도 인지도가 된 상태에서는 그 선물하기 위해서는 특정 브랜드 바로 검색을 합니다. 그죠. 근데 약간 이런 게 있어요. 브랜딩이 됐지만 그 먹이업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한 중간 정도의 브랜딩이 됐고 검색량은 있지만 그렇다고 엄청 이 폭 자체가 크지 않은 브랜딩이 되고 있지만 뭔가 이게 완전 안정화되었다고 하거나 그러니까 흔히 저희 대기업이라고 하죠. 그죠. 그 정도는 아닌 경우 그러니까 우리의 충성 고객들은 많지만 신규 고객들은 아직 이렇게 많이 없는 상태란 가설을 두고 한번 지금 풀어볼게요. 네. 그러면 건강기능식품 예를 들어서 이제 방금 말씀드린 건강식품 이런 그 중장년층 이제 타겟으로 이제 매출이 이제 하락돼서 전환이 안 된다. 라고 가정을 해보는 네. 거죠. 했을 때 이제 뭐 이런 경우는 이제 브랜드 이미지 이미 돼 있으니까 구매를 이제 비중을 두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은 문제점을 최근 중장년 세대의 구매 전환이 하락하는 상황인 거죠. 네. 근데 또 브랜딩은 어느 정도 되어 있고. 입진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기존에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중장년 세대 같은 경우는 조금 추천할 수 있는 좀 상품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맞아. 네네. 뭐 2030은 보통 SNS 많이 쓰니까요. 네네. 네. 그러니까 이제 중장년층 같은 경우 이제 네이버 밴드 같은 거 그걸 추천해드리죠. 네네.
그래서 네이버 밴드를 활용해서 이제 전환이 이루어지게끔 하면 좋은 거죠. 네네. 네. 그러면 또 이 네이버 밴드 같은 경우는 연령대가 좀 높다 보니까 네. 주로 밴드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연령대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중년 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활동하는 커뮤니티 채널들이 사실 되게 많잖아요. 네. 근데 이제 중장년 세대 분들 같은 경우는 카카오 스토리라든지 그다음에 네이버 밴드라든지 네. 좀 이런 곳에서 좀 활성화적으로 활용하시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뭐 밴드를 이용한 것도 하나의 좀 전략이 될 수는 있을 것 같네요. 네. 네네.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앞서 이제 언급한 이제 타겟 접점이 높은 이제 네이버 밴드 이외에도 이제 카카오로도 확장할 수가 있는데 네. 그 카카오 항공은 이제 크게 이제 비즈보드, 이제 디스플레이 그리고 이제 카카오 채널 쇼핑 이런 쪽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비즈보드와 이제 디스플레이 항공 이제 카카오 모먼트 이 정도로 활용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그러니까 이미 저희 마케팅학교 구독자분들께서는 너무 이미 광고적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고 계신 하겠지만 그래도 항상 저희 구독자가 점점 늘고 있는 것만큼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 계실 거란 말이죠. 네. 그럼 조금 저희 친절하고 디테일하게 상품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방금 말씀드린 비즈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네. 저희가 이제 흔히 카카오톡 할 때 채팅창 그 상단에 노출되는 그 고정된 광고를 이제 배너 광고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결국에는 카카오톡 어플을 이용했을 때 상단에 노출되는 이 지면이 저희가 비즈보드라고 하는데 이 비즈보드 같은 경우는 최상단에 이제 고정돼서 노출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 볼 수밖에 없어요. 그죠. 어.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이제 그 채팅몰 안에 노출되니까 이제 이탈을 최소화해주고 이제 방문과 이제 전환을 이제 목표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쵸.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뭐 이탈이라고 하기보다는 무조건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네. 거기 있으니까. 그러니까 카톡이 왔네? 대화를 해볼까 해서 들어가면은 무조건 최상단에 있는 있으니까. 변을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노출 자체는 확실히 되는 구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완전 고정 구자는 아니에요. 이것도 나갔다가 들어오거나 내려갔다 올라왔을 때 계속 롤링으로 바뀌는 건 맞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피드 형태로 내려가서 이렇게 휙휙 넘기는 게 아니라 채팅창에 들어가면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상단에 있어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장점이 있고 그리고 이제 카톡도 이제 어플 특 장점이 있는데 요즘에 카카오톡 선물하기도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그죠. 이거 많이 이용하죠. 네, 카카오톡 선물하기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 카카오 쇼핑에 이제 입점하신 이제 광고주라고 하시면은 그 배너를 클릭하면 바로 쇼핑과 선물하기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조금 구매 전환율도 되게 높아요. 그죠. 네, 그리고 뭐 특정 기간 동안 뭐 단 몇 시간 동안만 이 카카오 쇼핑하기 안에서만 뭐 할인을 한다. 뭐 약간 이런 카피 문구가 있으면 저는 클릭해서 볼 것 같거든요. 그죠. 네, 저희 이런 소재를 발굴해드리기도 하고 내가 봤을 때 클릭해야지만 나의 고객들도 클릭을 한다 라는 관점에서도 사실 그런 소재들 같은 거 같이 기획을 하는데 결국에는 좀 이렇게 조금 직접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채널을 확장하고 활용을 하면은 전반적으로 좀 효율도 개선시킬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요거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카톡 같은 경우는 이런 비즈보드 말고도 채널 자체도 굉장히 많아요. 네. 노출할 수 있는 이 형태도 되게 다양한데 뭐 동영상도 있고 네이티브도 있고. 네이티브 형태도 있고 배너형. 네, 배너형도 있고 네이티브 형태 모르시는 분 아마 있으실 텐데 네이티브 형태 같은 경우 조금 설명 한번 해봐 드릴까요? 네이티브 말 그대로 그죠. 자연스러운 거예요. 말 그대로 진짜 네이티브죠. 네이티브 자연스러운 건데 말 그대로 네이티브. 그래서 사실 이 네이티브 영역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이제 카카오 이제 뭐 광고 노출되셨던 분도 아시겠지만 고정된 이미지로만 이게 노출됐거든요. 사이즈별로. 근데 그게 아니라 이미지랑 텍스트를 조합한 형태로도 노출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광고 지면 자체도 되게 다양해지기도 했고, 문구도 되게 다양하죠. 내가 너 이거 혹시 봤었어? 뭐 라든지 뭐 그런 내용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아까 제가 밴드 얘기하면서 잠깐 언급해드렸는데 카카오 스토리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PD 형태로 정보를 주고받고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그냥 PD 형태로 자연스럽게 노출시킬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도 네이버 밴드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캐러셀 형태로 네. 소재를 넘기면서 볼 수 있는 형태가 있다 보니까 이런 것도 자연스럽게 활용하시면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다양한 광고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매체 선정하는 것뿐만 아니고 그 매체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지면에 노출해야 되는지 어떤 지면이 우리한테 효과적인지까지 고민하는 게 미디어 믹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카카오도 당연히 카카오가 보유하고 있는 오디언스 타겟팅도 가능하기 때문에 좀 디테일한 광고 가능하다는 거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뭐 지금 뭐 밴드 말씀드렸고 카카오 말씀드렸는데 뭐 네이버 검색 광고랑 카카오 검색 광고는 그냥 일단 디포트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말고도 솔직히 이제 우리 이런 건강 기능식품 같은 경우 사실 바이럴 빼놓을 수가 없지 없죠. 않을까요? 네, 그죠. 네네. 이제 뭐 지역 카페나 이제 언론 보도 이런 것도 이제 중장년층들이 이용하는 매체를 통해서 확장하면 이제 전환이 이제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쵸. 네. 그러니까 왜냐면은 사실 아까 저희가 네이버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네이버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 상품 같은 경우는 뭐 네이버 카페나 그죠. 그 다음에 뉴스? 네 뉴스나 그다음에 뭐 블로그 등등에도 노출되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구매 유도하셔도 좋고 만약에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인지도가 쌓인 브랜드라고 하면은 요즘에는 이제 네이버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에서도 이제 카탈로그 형태의 광고를 많이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네. 진행했을 때 아무래도 다양한 상품들 쭈르륵 보여주다 보니까 상품들에 대해서 전환율이 각각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효율이 좋은 상품들이 위주로 노출되다 보니 이제 구매 전환율이나 광고 수익률이 조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네. 그래서 이제 한번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은 이 결국 브랜딩이 된 상품 같은 경우도 구매가 하락했다라는 건 들어왔을 때 구매를 안 하거나 들어오지 않는다는 건데 들어오게끔 하는 채널 아까 방금 말씀드렸어요. 카카오 그 다음에 뭐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 밴드 다 말씀드렸는데 그러면은 아니 들어왔다가 나간 고객들은 우리가 어떻게 잡을 수 있죠? 들어왔다 나간 고객들은 우리가 어떻게 잡을 수 있죠? 리타겟팅. 그렇죠. 리타겟팅이죠. 리타겟팅. 네. 그러면 이제 인지도가 이미 있는 상태인데 이탈되면 너무 아깝잖아요. 아깝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인지도가 이제 있는 경우에는 만약에 홈페이지 들어왔다가 나가면 말을 하다 마시네. 들어왔다 나가면 너무 아쉽죠. 너무 아쉽죠. 네, 너무 아쉽죠. 아쉬우니까 네. 결국에는 이제 이 고객들한테는 다시 한번 리타겟팅을 네. 해가지고 이제 구매를 유도하는 거죠. 그죠. 그쵸. 아까 저희 막 매체들 많이 얘기했었는데 네. 뭐 그것도 한 번만 정리 좀 좋을 것 같은데요. 뭐 쉽게 말하면은 쉽게 말하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왔던 고객들 다시 한번 하면 오게끔 이제 구매를 유도하는 이제 저렴한 CPC 모비온. 네네. 네. 그거랑 이제 클릭했던 제품이 이제 여러 언론사에 따라다니면서 이제 보여주는 이제 크리티어 매체를 활용하면 이제 전환에 도움이 되죠. 네네. 네. 그쵸. 그래서 일단은 뭐 모비온 같은 경우는 구매를 유도하고 싶이 저렴하고 뭐 ADN 같은 경우는 우리 사이트 한번 들어왔으면 못 나가게끔. 그죠. 어. 계속 뒤로 가게 하려면 뭐가 뜨거. 쿠폰 보여주고. 네. 그리고 지금 장바구니 상황 세일해요. 라든지 이렇게 어필하는 거. 네. 네. 지금 오피셜맨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네.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를 통해서 유입됐다면 다시 리타겟팅하려면 어떻게 연계해야 하나요? 근데 사실 방금 지금 되게 좋은 질문 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네이버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 리타겟팅 같은 경우는 이 네이버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 시스템 안에서는 아직은 활용이 조금 어렵습니다. 불가능한 건 아닌데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스마트폰 이제 기기값 아이디를 가지고 타겟팅 하거든요. 흔히 이거를 저희가 이제 애드 아이디라고 하는데 이 애드 아이디는 뭐냐면은 저희가 스마트폰 이용하는 이 기기의 고유의 아이디 값이거든요. 그래서 애드 아이디를 알고 있다면은 이거를 타겟팅할 수는 있습니다. 결국에는 리타겟팅이 불가능한 채널은 아닌데 현실적으로 이 애드 아이디를 추출하려면 솔루션을 이용하셔야 되고 근데 조금 어느 정도 광고 예산이 여유롭지 않은 광고주들 같은 경우는 이거를 비용을 추가적으로 지불하시거나 활용하기 한계점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약간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있어요. 결국에는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광고 자체가 성과 디스플레이 광고라고 한다. 근데 약간 좀 갈릴 수가 있는 게 오피셜맨님 혹시 스마트 스토어이신가요? 아니면 자사몰로 운영 중이신 건가요? 일단은 대답해 줄 때까지 기다리면서 자사몰이라고 가정을 하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네이버 성과 디스플레이 광고를 통해 유입된 고객들 리타겟팅 하는 전략은 약간 좀 복잡할 수 있지만 설명 한번 드릴게요. 자, 자사몰로 들어왔어요.
자사몰에서 애초에 페이지를 만들 때 네이버 CPC면은 검색 광고를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검색 광고로 들어온 고객들 같은 경우는 그 리타겟팅을 아예 불가능한 부분은 아니긴 합니다. 네네. 근데 사실 이게 애초에 광고 자체가 사실 이제 광고를 통해 들어온 고객들도 있고 이제 오가닉 영역에서 들어온 고객들도 있는데 이거를 저희가 이제 분리해서 볼 수 있는 그 애널리틱스는 있긴 있죠. 대표적인 게 이제 구글 애널리틱스인데 그거를 통해서는 우리 사이트를 어떠한 매체 채널에서 그다음에 어디서 들어왔는지 어떤 키워드에서 들어왔는지 한꺼번에 이제 대시보드 통해서 볼 수는 있기는 한데 이게 조금 애매한 부분이 그 리타겟팅 자체는 방금 말씀하신 오가닉으로 우리 사이트에 들어온 고객들도 결국에는 타겟팅은 가능하거든. 스크립트만 있으면은.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조금 애매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화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이것도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이제 매체들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방금 저희가 ADN이나 모비온이나 크리테이어 말씀을 드렸는데 A라는 상품을 보고 이탈을 했어요. 그게 이제 네이버 CPC로 들어온 고객일 수도 있겠죠. 그 사람들이 다른 채널에서 활동을 할 때 그 결국 쿠키값 기반으로 결국 따라다니면서 다시 한번 너가 그때 봤던 상품이 이거야 라고 알아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게 자동화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홈페이지 내에 그 스크립트를 설치해 놨기 때문이고 이 스크립트라는 개념을 간단히 말하면은 그냥 그물이라 봐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들어왔을 때 물고기에 대한 정보가 나가지 않게끔 그물을 쳐준 게 이제 저희가 통상적으로 스크립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타겟팅을 진행을 하고 리타겟팅을 해야 되는 모든 광고 상품들은 다 이런 스크립트가 있습니다. 픽셀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카카오도 픽셀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 메타도 픽셀이 있고 그 다음에 뭐 ADM, 모비온, 크리테이어 등등도 결국에는 이 전환 스크립트가 다 있죠. 그 데이터가 나가지 않게끔 가지고 있어야지 타겟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방금 다시 이어서 네이버 성강 디스플레이 광고를 통해 유입이 됐을 때 리타겟팅 하려면 어떻게 연계해야 되나요? 자사몰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그 뭐 호스팅사는 있긴 있겠지만 페이지를 하나 생성을 하실 때 복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 페이지는 GFA용 페이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 페이지에서 활동되는 모수들을 따로 뽑아내가지고 타겟팅하면 됩니다. 페이지를 따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페이지는 무조건 GFA 전용 랜딩 페이지야. 그러면은 이 페이지에서 활동한 사람들은 결국에는 GFA 통해서 들어온 고객들인 거잖아요. 성과 디스플레이 광고. 이 고객들만 모수를 뽑아내서 타겟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마치 프로모션 페이지랑 똑같은 개념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활용하실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조금 제가 시간이 좀 여유롭지 않아가지고 스마트 스토어를 통해 타겟팅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거를 조금 고도화해가지고 광고를 진행을 하고 싶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같이 고민을 하고 컨설팅이나 의견을 들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내용이 있으시면은 뭐 여기 좌측에 나와 있는 연락처나 메일로 문의 남겨주시면은 다시 한번 저희가 정리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네. 그 오피셜맨님 어떻게 조금 도움이 되셨을까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텐데. 돼야죠. 네. 그래서 뭐 일단은 아마 이게 조금 시간이 이게 실시간이긴 하지만 조금 그 댓글들이 업로드되는 시간이 좀 있어가지고 일단 기다리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내용 한번 교민들이 한번 정리해 주세요. 네. 네네. 이처럼 이제 차별화된 브랜드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이제 자사의 브랜드 메시지를 이제 어디에, 어떻게, 이제 언제, 누구에게 이제 전달할지 세분화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쵸. 그래서 그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어디에, 네. 어떻게, 언제, 누구에게. 그럼 결국엔 이 목적에 따라서 노출은 어떤 매체를 통해서, 어디에게. 이런 디테일한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오피셜맨님 답변이 도움이 됐다고 하니까 정말 저희도 감사드립니다. 뿌듯하네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 영상 댓글 남겨주신 저희 그 오피셜맨님, 그 다음에 뭐 동해번쩍 브이로그님, 계란이님, 몽키스님, 그리고 이주연님. 네. 네. 그리고 뭐야? 미우. 미우? 네, 님. 네.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가 그 공교육교도 계속 금요일마다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 다음에도 한번 금요일에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요일에도 찾아뵙겠습니다. 네. 네, 그럼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세요. 네. 그러면 오늘 방송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